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순천리빙TV 율성소 조정수입니다. 겨울철에 눈보라가 갇히고 강추위가 기승을 부리면 혹시 텃밭에 심어놓은 과일나무가 얼어 죽지 않을까 걱정이 되시는 분도 계실 거고요. 들어는 아무 생각 없이 지내다가 과일나무가 죽고 난 후에 과일나무의 내한성에 대해서 알아보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리고 강원도나 경기 북부 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물론이고요. 대전이나 충남, 충북 지역에 사시면서 정원에 어떤 나무를 심어야 겨울철에 얼어 죽지 않고 잘 키울 수 있을지 궁금해 하실 분도 많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전반적으로 어떤 과일나무가 추위에 강하고 어떤 과일나무가 추위에 약한지 알아보고요. 내한성이 약한 나무는 겨울철에 어떤 월동 조치를 취해줘야 할지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내한성이 강한 나무 6가지와 내한성이 약한 나무 5가지를 소개해 드릴 건데요. 이 영상을 보시고 다른 의견이 있으시거나 첨가하고 싶은 내용이 있으면 활발히 댓글로 남기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다른 시청자분들에게도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럼 먼저 추위에 강한 과일나무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위에 강한 나무로 첫 번째 소개드릴 나무는 포포나무입니다. 포포나무는 열대성 과일이지만은 북미가 원산지로 강원 북부를 포함해 국내 어디서나 잘 자랄 수 있는 나무입니다. 미국 북부 지역은 강원도에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추운 지역이 많습니다. 저도 한때 미국 중북부 지역인 아이오와주에서 산 적이 있었는데요. 겨울철에 한번 눈이 오면은 수용차를 다 덮을 정도로 많이 오고요. 날씨가 추워서 그 눈들이 겨울 내내 녹지 않습니다. 그런 날씨에도 포포나무는 견디는데 강원도 추위 정도는 쉽게 이겨낼 수 있을 겁니다. 포포나무는 장점이 아주 많은 나무입니다. 잘 익으면 과육이 부드럽고요. 향도 좋고 아주 달콤합니다. 맛은 망고와 바나나, 파인애플을 섞어 놓은 듯한 그런 맛이고요. 초기 1, 2년 정도는 나무가 잘 자라지 않지만은 그 후 쑥쑥 자라서 10m 정도까지 자라고 나무도 크리스마스 트리처럼 예쁘게 자라서 정원수로 키우기에도 손색이 없는 그런 나무입니다. 두 번째 말씀드릴 추위에 강한 과일나무는 보리수나무입니다. 보리수나무는 우리나라 야산에서 자생하는 나무로 내한성이 강해서 강원도나 경기 북부 지역에서도 무리 없이 키울 수 있는 과일나무입니다. 보리수나무는 앵두나무와 함께 예로부터 농가 뜰에 많이 키워온 과일나무인데요. 그만큼 우리나라 환경과 토양에 최적화된 나무를 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과일나무들은 시간을 두고 키가 엄청 크게 자라는 경향이 있어서 집안 뜰에 키우기에는 부담스러운 면이 없지 않아 있는데요. 보리수나무는 자연 상태에서 4m 정도밖에 자라지 않기 때문에 넓지 않는 공간에서 키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강전장에도 강해서 큰 줄기를 싹둑싹둑 잘라내도 생육에는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보리수나무는 장점이 아주 많은 나무입니다. 봄철 새순이 나올 때쯤 해서 진딧물이 끼는 경우가 종종 있지만은 그것만 제외하면은 병충해 피해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앵두나무는 가지들이 산만하게 뻗어나가지만은 보리수나무는 나무 수형이 예쁘게 자라서 정원수로 키우기에도 아주 좋은 나무입니다. 세 번째 추위에 강한 나무는 다래나무입니다. 다래나무도 보리수나무와 같이 국내 깊은 산속에서 종종 찾아볼 수 있는 나무인데요. 높은 산속에서 자생하는 나무인 만큼 내한성도 아주 강합니다. 실제로 강원도 원주 등 추운 지역에서도 다래 과원을 개설하고 다래를 재배 생산하고 있습니다. 다래나무는 키우는 것도 상당히 쉽습니다. 농약을 치지 않고 무농약 재배가 가능하고요. 과일을 솎아줘야 하는 적과 작업도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과수에 비해서 재배하기가 쉽습니다. 따라서 초보자들도 쉽게 키울 수 있는 유실수라 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사과나무입니다. 사과나무는 서늘한 기후에서 잘 자라는 과수인데요. 기후 온난화가 진행되면서 사과 주 생산지인 대구, 경북의 사과 재배 면적은 크게 줄어들고 강원 지역 재배 면적은 급증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실제로 강원 지역 사과 재배 면적은 지난 30여 년간 3배 이상 증가했으며 강원도 정선군이 도내 최대 사과 산지로 부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남한의 최북단인 강원도 양구에서도 사과를 재배하기 시작하였다고 알고 있습니다. 요즘에 고지대에 사과 재배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고지대는 아무래도 겨울철에 기온이 낮을 수밖에 없겠는데요.
혹시 있을지도 모를 동해 피해를 막기 위해서 어린 유목의 경우 3, 4년 정도는 주간 하단 부분을 지프로 감싸주거나 흰색 수성 페인트를 칠해주는 게 안전할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 추위에 강한 나무는 대추나무입니다. 대추나무도 강원도와 경기 북부 지역에서 재배가 가능합니다. 2000년도에만 해도 대추 재배를 하지 않았던 강원도 행성 지역에서도 대추 재배를 하고 있고 원주, 홍천, 화천, 파주, 고양 등 강원도와 경기 북부 지역에서 대추 재배 면적이 대폭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브루베리 나무가 되겠습니다. 브루베리 나무도 강원도나 경기 북부 지역에서 잘 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브루베리 나무는 나무가 속하는 계통과 품종에 따라서 적정 생육 온도가 다르기 때문에 품종 선택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브루베리 나무는 크게 북부 하이브시와 남부 하이브시로 나뉘는데요. 추운 지역에서는 북부 하이브시 품종을 심는 게 좋습니다. 대표적인 북부 하이브시 품종으로는 듀크와 휴론을 들 수 있습니다. 듀크는 수확기가 6월 초순으로 극조생에 속하는데요. 열매도 큰 대과이고 결실량도 많을 뿐더러 단맛이 강한 품종으로서 북부 지역에 심기에는 최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휴로는 듀크 대체종으로 개발된 품종으로 아직 많이 보급되지는 않았지만 조생종으로 내한성이 강하고 대과이면서 당도도 높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이 품종은 착과량도 많고 저장성도 좋아서 앞으로 재배량이 크게 늘어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추위에 약한 과일나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이 추위에 약한 과일나무들의 북방 한계선이 정확히 어디인지 꼭 집어서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같은 지역이라도 그 지역의 형태나 산세에 따라서 상당한 체감온도 차이를 보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자면 그 지역이 산들로 둘러싸인 분지 안에 있고 특히 남쪽 사면에 위치해 있다면 겨울철 북서풍이 부는 바람길에 놓여 있거나 허벌판에 위치해 있는 지역보다 훨씬 추위의 정도가 약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겨울 날씨는 매년 똑같지는 않습니다. 5년에 한 번, 10년에 한 번 그렇게 주기적으로 강추위가 엄습하기 때문에 평년에는 괜찮다가도 한파가 심한 해에는 과일나무들이 많이 죽어나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가 추위에 약한 나무들의 생육 가능 지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으나 각자 살고 있는 지역의 특성을 감안하여 판단하시면 좋겠습니다. 추위에 약한 나무로 첫 번째 말씀드릴 나무는 감나무입니다. 감나무는 일반적으로 다른 유수에 비해서 추위에 약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감나무는 품종에 따라서 내한성에 차이가 납니다. 일반적으로 단감나무가 추위에 제일 약하고 대봉감나무는 단감나무보다는 내한성이 조금 강합니다. 그리고 곶감을 만들어 먹는 둥시감나무는 대봉감나무보다는 내한성이 조금 더 강합니다. 단감나무에도 여러 가지 품종이 있습니다. 원추단감, 태추단감, 차량단감, 감풍단감 등 다양한데요. 이 중에서 차량단감이 추위에 제일 강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단감나무는 전남, 경남 등 남부 지역에서는 안정적 재배가 가능하지만 중부 지역의 경우 한파가 드는 해에는 어린 유목은 물론이고 성목도 고사할 수 있기 때문에 볏짚으로 나무 기단부를 쌓아주는 등 월동 조치를 해주는 게 좋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홍시를 만들어 먹는 대봉감의 경우 중부 지역까지는 재배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나무의 생육 가능 지역은 지역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심은 위치라 할 수 있습니다. 겨울철에 북서풍을 막아줄 수 있고 햇볕이 잘 드는 남양 또는 동양에 심어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제일 확실한 것은 이웃이나 주위에서 감나무가 자라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곶감을 만들어 먹는 둥시감의 경우 충북 제천, 충주까지는 대규모 과원이 있으니까 이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곶감이나 홍시로 만들어 먹는 강화, 장중감의 경우 경기 북부 지역인 강화 지역에서도 재배가 가능하니까 추운 지역에 사시는 분은
강화, 장중감에 관심을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추위에 약한 나무는 석류나무입니다. 석류나무는 원산지가 이란이라는 점에서 알 수 있듯이 아열대성 작물이어서 추위에 아주 약한 과일나무입니다. 국내에서는 전남 고흥이 주 재배지이고 노지 재배가 가능한 지역은 전남과 경남 정도가 되겠습니다. 석류나무의 내한성은 품종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영하 8도에서 영하 12도 정도에서 동해를 입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성목에 비해서 어린 유목은 동해를 입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또 수세가 약할 경우 추위를 이길 수 있는 저항성이 더욱 낮아지게 되는데요. 수세가 약한 어린 유목의 경우 영하 5도 정도에서 동해를 입을 수 있고 심할 경우 고사하게 됩니다. 따라서 어린 묘목을 심으신 분은 3, 4년이 지날 때까지는 겨울철에 월동조치로서 주간의 하단 부분을 지프로 싸주는 게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앞에서 제가 석류나무는 품종에 따라서 내한성 정도가 다르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일반적으로 맛이 단 단석류에 비해서 신맛이 강한 신석류의 내한성이 강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니까 조금 추운 지역에 사시는 분은 신석류를 심어보는 것도 좋을 듯합니다. 그리고 확 트인 공간보다는 담벼락으로 둘러싸인 집 안에서 키우면 동해의 주 원인인 북서풍을 막을 수 있기 때문에 동해를 줄일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하우스 재배를 하면 중부 지역은 물론이고 경기 남부 지역에서도 석류 재배가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물론 아파트에 사시는 경우 아파트 베란다나 거실에서 키운다면 이러한 지역적 한계를 극복할 수 있을 겁니다. 세 번째 추위 약한 나무로는 포도나무를 들 수 있습니다. 겨울 날씨가 상당히 추운 양평 지역은 물론이고 그 아랫지방에 사시는 분도 겨울철에 포도나무가 동해를 입어서 죽었다는 경우를 자주 봤습니다. 포도나무는 어린 이목이거나 병충해 피해를 입어서 잎이 일찍 떨어져 버린 경우 그리고 포도가 안 익어서 너무 늦게까지 포도를 달아놓은 경우 동사할 가능성이 아주 높아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런 나무의 경우 수채에 보관된 저장양분이 부족해서 강추위에 대한 저항성이 아주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포도나무는 겨울철에 월동채비를 해주는 게 좋습니다. 월동채비는 그렇게 번잡하지는 않습니다. 주지 부분을 지프로 감싸주면 됩니다. 주지 전체를 감싸는 게 너무 힘드시면 주지 기단부 1m에서 2m 정도만 감싸줘도 월동하는데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네 번째 추위 약한 나무로는 무화과 나무를 들 수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도 아열대성 과수라 추위에 아주 약합니다. 내한성은 앞에서 말씀드린 석류나무보다 조금 더 약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노지 재배가 가능한 지역은 전남이나 경남 지역에 한정된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일단 무화과나무가 성목으로 자라있는 상태라면 어지간한 추위가 와도 동살 가능성이 낮지만 어린 유목은 동해를 입기 쉽기 때문에 겨울철에 월동 조치를 해주는 건 필수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저 경험상으로 봤을 때 노지에 심은 무화과나무의 경우 너무 짧게 전장하기보다는 1m 정도 줄기를 남기고 지프로 싸주는 게 훨씬 더 생존 가능성을 높일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심는 장소도 중요하고요. 겨울철에 북서풍을 많이 맞을 수 있는 열린 공간보다는 북쪽에 담벼락이나 다른 구조물이 있어서 찬바람을 막을 수 있는 장소라면 그만큼 동해를 입을 가능성을 낮출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 키위나무를 들 수 있습니다. 키위나무는 양달의 나무라고 부르기도 한데요. 다래나무와 나무 성격이 비슷하긴 하지만 다래나무와 달리 추위에 아주 약합니다. 키위나무는 크게 그린 키위와 골드 키위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골드 키위가 훨씬 추위에 약합니다. 그린 키위는 중부 지역까지 재배가 가능하지만 골드 키위는 전남과 경남 지역 정도에서 재배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주위에 키우고자 하는 키위나무가 잘 자라고 있는지 확인한 후 심는 게 안전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럼 이걸로써 오늘 프로그램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늘 제 순철 리빙 TV를 시청해서 고맙고요. 오늘 하루도 즐겁고 행복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